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빛나는 시간, 나의 투자 김도원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전장 보니까 지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데 종목센터 연결해서 오전의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오후 들어서 투심은 개선됐습니다. 여전히 중국 헝다그룹의 리스크,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는 상존하고 있지만 부각되는 테마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 상승 주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원달러 환율이 5원 넘게 급등하면서 수급적인 여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적은 하루,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하루, 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뷔 첫날을 맞이한 현대중공업, 또 수소기대감, 코오롱 플라스틱, 이번 주 수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진세미캠, 또 LG의 투자 검토 수혜, CIS, 쿠키런, 세계로 뻗어나가다 데브시스터즈 올라왔습니다. 한 종목씩 체크해 보시죠.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하반기 IPO 되어 현대중공업이 상장 첫날 급락 후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널뛰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역대 2위 흥행이었고 일반 청약에서는 역대 6위 규모를 자랑한 만큼 오늘 상장 첫날 오전 11시부터 거래 대금 1조 원을 넘기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6만 원보다 85% 정도 높은 11만 1,00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는 11만 7,500원, 11만 8,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오늘도 수소는 쉬지 않습니다.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15,000원을 기록,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외 플라스틱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 이 코오롱 그룹주들 수소의 핵심 코어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도 8.6% 급등하고 있고 코오롱 글로벌도 4.7%, 코오롱 인더 우선주도 8.5%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 꼽아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기관의 수급 유입이 심상치 않았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미국 EUV 업체 인프리아를 일본 소재 강자인 JSR이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일본의 기술 영향력이 더 강화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UV 공급망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상 속에 EUV-PR 국산화 관련 수혜주 동진세미캠의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현재 이 시각 7.4%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CIS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쉬어가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주들은 강합니다. 특히 LG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CIS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또 여기에다가 속도가 가장 빠른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청사진 제시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IS 8% 급등, 그리고 이수화학도 12%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승 종목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쿠키런. 이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킹덤의 중국 진출 소식에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60%나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 초반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과 더불어서 10월에는 미국 시장 마케팅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오후장 상승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합니다. 김도원 앵커가 이어가 주시죠. 네, 오늘은 생각보다 상승 종목들이 좀 귀한데 이혜수 앵커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투자 함께 해줄 세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먼저 든든한 파트너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수요일의 남자죠. 네,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윤여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의 남자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린센터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고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사실 오늘 좀 데브시스터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일본 진출도 했고 최근에 중국 소식,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진출에 대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굉장히 가파르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좀 오늘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 쿠키런은 예전에도 좀 상승을 좀 게임에 대한 흥행을 했지만
이 쿠키런 킹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데요. 사실 북미 시장에 대한 이제 뭐 내년에 실적이 뭐 반영이 되겠지만 뭐 10월부터 마케팅이 도입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이 있는데 사실 4분기에도 이제 브릭시티라는 이제 샌드박스 관련 장르의 게임이 또 새로 신작이 나옵니다. 뭐 지금의 상승은 뭐 쿠키런 킹덤에 대한 부분이 크겠지만 향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사실 MS의 그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이 사실 비슷한 종류의 게임인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북미 시장에서 쿠키런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브릭시티에 관련 부분과 덩달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향후 뭐 오늘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큰 상승폭을 이어갔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신작 기대감과 함께 내년까지 해서 데브 시스터즈 관련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쿠키런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폭이 큽니다. 혹시 대안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데브 시스터즈와 마찬가지로 사실 올해 영업이익이 좀 크게 상승할 이제 위메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위메이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 관련해서는 이제 컨센이 대략 9만 원대로 이제 목표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보게 되면 사실 일매출 비중이 대략 한 3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서버 수 증가와 관련해서 대략 한 일매출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목표가 관련해서 10만 원은 굉장히 싼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4분기도 미래 이미 또 신작 기대감이 또 같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지금 나왔던 리포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향후 상방으로 조금 목표가를 정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제 지인들이 사실 미르포에 대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물어보다 보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가 계속 증가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데브 시스터즈와 마찬가지로 이메이드도 이제 연말이나 물론 영업이익에 대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렸지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위메이드 다시 한번 대안주로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강주혁 대표님이 오늘 텐베거 종목도 조선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중 어떠세요? 저는 일단 원래 상장을 처음 하는 종목군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사실은 이제 변동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가격권 기준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만 5천 원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고 13만 5천 원 깨지면 오늘 등락폭 자체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13만 5천 원 기억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아픈 손가락 한번 볼까요? 종목센터 연결해서 하락 반전 종목 보겠습니다. 예스 앵커. 11만 4천. 네, 아픈 손가락 하락 반전 차례입니다. 자, 자회사의 데뷔 첫날에 모회사는 흔들립니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12만 원 선도 무너진 카카오. 시총 10조 원을 찍고 쉬어가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원자재값 급등의 관련주들도 올라가자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단 살펴보시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 지주사 할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를 좀 분리시킬 때 지주사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면서 주가는 현재 이 시각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네요. 이번 주 외사와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의 상생 법안에도 주가는 오늘 12만 원이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1만 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이 바텀밸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일부 만회한 모습 1.2%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양극재 수주 잭팟에 주가 고공행진을 하던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합권으로 올려 세운 모습 특징적이네요. 시총 10조 원을 찍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 현재 이 시각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고려제강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이 국내 주요 철강 기업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철강주의 상승과 중국의 철강 감산 등의 영향으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에 오늘 오전에는 좀 차익 실현을 보이나 싶었지만은 다시금 고려제강도 주가 힘을 내면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0.5%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철강주뿐 아니라 오늘 일제히 이번 주 국제 유가, 국제 천연 가스 가격 등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연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쉬어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6.3% 빠지고 있고 극동유화도 5.5%대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반전 종목 보시죠. 오늘을 기점으로 수급적으로 반전이 있는 종목들만 모아봤는데요. 노무라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SK하이닉스, 그리고 합병 수순이 기대되고 있는 셀트리온, 국내 1차 백신 접종률 70%를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 그리고 블루 오리진스와 한국우주항공 간의 협력 가능성 인텔리안테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내용단 체크해 보시죠. 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다시금 전환을 해줍니다. 이에 현재 이 시각 2.8%가량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0만 7천 원 터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좀 힘을 내고 있죠. 그 가운데 헬스케어가 가장 강합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4일 연속 매도 후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각 4%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 후에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붙이면서 현재 이 시각 위드 코로나의 핵심에 있는 대한항공이 2.3%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도 강하죠.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 이후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10%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전문가들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다시금 김도환 앵커가 이어가 주시죠. 네,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이혜수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아까 현중 예.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죠? 예. 네. 그거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하락 종목 중에 예. 한국조선해양은 또 어떤가요? 일단 현대중공업은 제가 가격 11만 4천 원입니다. 11만 4천 원을 이탈을 하더라도 바로 돌리지 못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11만 4천 원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부분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장 자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를 보통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사지 내가 왜 한국조선해양을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 자체가 원래 이제 지주사 원래 이제 그 회사를 상장시키는 회사 자체는 주가가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시각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일단 생각을 저는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라든지 지금 당장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의 조선수주 보면은 1등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조선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선주를 사야 될지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 조선주 ETF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주 ETF 중에서 가장 강력한 ETF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화면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요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이전 이제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이는 현대중공업 원래 100% 가지고 있던 부분 자체는 이번에 상장을 했으니까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지주사고 삼호중공업의 지주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포조선의 지주사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풍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사업 자체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포조선도 지금 보면 한 42% 정도 일단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선주를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하신 분들은 한국조선해양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럼 LG화학을 왜 사? LG 에너지솔루션을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개념들. 그다음에 SK 지금 이노베이션도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물적 분할을 반대한다라고 저번에 국민연금에서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대원분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저는 수급 주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외국인들 흐름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개인들은 참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오늘이 대량 거래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10% 정도 빠지는 부분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매매 전략 자체는 추석 연휴 이후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추석 이후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아닙니다. 저 사실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이제 9월, 이제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9일에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계약을 맺었죠. 지금 10조 원 정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계약 기간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주가에 반영돼 있는데 결국 2024년도 계약을 지금 2021년 3년 지금 땡겨와서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시가총액 10조를 지금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는 솔직히 좀 많이 오르긴 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점인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3배 이상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의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올랐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의 어떤 모멘텀, 다만 이제 매수 추세를 보게 되면 개인만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결국 기관과 지금 연기금 같은 지금 메이저 수급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얼마에 매도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떤 찰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신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뭐 워낙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아니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45만 원 정도 지금 이쪽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기준점으로 삼아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수급적으로 약간 쉬어갈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대안주로 아마 생각해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2차전지 쪽은 대부분 좀 종목들에 다 같기 때문에 사실은 2차전지 내에서 종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양극재보다는 좀 동박 쪽,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도 방송을 했었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 정도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지금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분리막 같은 모든 4대 소재는 대부분 다 지금 시세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박 쪽에서 뭐 SKC, 일진머티리얼, 그리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정고점을 못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2차전지뿐만 아니라 OLED 쪽으로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엮여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양 TV 공급망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제 동박뿐만 아니라 지금 OLED 소재 쪽으로도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두 개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좀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에코프로메에 관련돼서 좀 완벽한 대안주는 아니겠지만 같은 2차전지 내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안주로서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강지호 대표님. 예. 연휴 동안에 사실 추석 연휴 전까지 이 종목이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규제 이슈도 그렇고. 카카오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카카오가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도 낮추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죠. 뭐냐 하면은 1등은 1등입니다. 1등은 그냥 1등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TV가 2016년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아프리카 TV 2016년도에 셀럽들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의 위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때거든요. 아프리카 TV는 뭐죠? 아프리카 TV도 1등입니다. 1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상 자체는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때는 주가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밀리는 부분은 항상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리포트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시면 카카오를 이제는 버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턴할 때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이슈를 드리면은 또 이게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정리를 갑자기 한 건데, 두 번째는 무슨 종목이 있었냐면 강원랜드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건 독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도 카카오톡이 한 98%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점인 거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나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요. 1등은 뭐라 그랬죠? 1등은 1등입니다. 주가는 나중에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주가가 카카오가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턴하는 타이밍을 난 노려서 계속해서 카카오를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카카오가 지금 밀릴 때마다 계속 나는 모아가겠다.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월급의 10%가 됐던 내 수익의 10% 정도는 계속해서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장 안에서 규제한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1등은 흔들려도 1등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10배, 텐베거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각 출연자들이 수익률 10배가 될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수요일의 남자와 금요일의 남자 모두 출연을 하셔가지고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금요일의 남자 이화진 과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콘택트 렌즈 전문 기업,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인터로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브랜드는 이제 클라렌이 있고요. 일단 해외 쪽으로는 OEM이나 ODM 쪽으로 이제 PB 브랜드 관련해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 비중이 좀 많은 게 지금 국내 외를 제외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피아사와 관련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80%였는데 아시아 네트워크사와 관련해서 피아사 같은 규모에 대한 공급을 계약을 하면서 3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대략 한 100만 불 정도 이제 수출 계약을 이제 맺었었는데요. 사실 일본 자체는 사실 그 컬러 렌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에 대해서 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70% 시장을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인터로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 부분에 침투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에 대한 기술을 작년에 개발하게 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을 침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올해 일본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매출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관련 이제 컨택트 렌즈 관련 수출 기업과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와 내년쯤에는 실적이 더 우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탑4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 알콘사와도 최근에 6월 달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큰 계약은 아니지만 향후 제품 라인업이 다각화되면서 내년쯤에 더 큰 공급 계약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로조는 사실 유럽이나 일본 이제 일본 북미 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내년 매출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매출 부진도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부진이 됐던 부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작년 시장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하반기에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콘택트 렌즈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 시장에 대한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가격 자체도 일반 렌즈보다 사실 판매 단가가 30% 정도 제품이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ASP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목표가로 친다면은 지금 가격이 지금 한 3만 원, 2만 9천 원 후반대인데 한 6만 원 정도는 대략 예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손절가가 있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한 2만 5천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뭐 빠지진 않을 거라 저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매수 단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단은 좀 타이트하게, 상단은 확실히 넓힌 인터로저였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뭐 작정하고 오신 거죠? 네. 조선의 아침. 네. 큰일 났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조선이 안 가면은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오늘 텐백으로 준비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나기가 가장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몰릴 때 너무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제 이게 주식 방송이 아니라 한국 산삼 TV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 북한산 자락에 산삼이 있어요라고 누가 방송을 하면 거기 가면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산삼 찾기 어렵겠죠.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군들한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주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 일단은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 이제 규제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제가 나오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CUS라든지 아니면 탄소 국경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니까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이 돈이 되기 시작을 하죠. 사실 해상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선박이 갈 때는 디젤을 이제 떼게 되는데 이 디젤 부분은 자동차 디젤보다도 더 안 좋아요. 이산화 황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 자체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중고선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고선을 이제 만약에 발주를 해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해 드렸던 환경오염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선박들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신규 발주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조선사들은 2년치 먹거리는 이미 수주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주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보다 원래 조선주들은 수주로 주가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보셔도 좋겠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동량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 글로벌 체인 자체가 공급이라든지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요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상 운임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해상 운임이 증가하면은 선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원래 신규 발주를 하면 1, 2년 기다려야 되니까 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고선부터 일단 급한 대로 사용을 하면서 신규 발주 자체를 내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컨테이너선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얼마 전에 제가 LNG 관련돼서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요. LNG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LNG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LNG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LNG를 고무풍선에 넣어서 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NG선 자체의 수주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전부 다 배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수주 자체가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 조선주가 호황기였을 때가 2014년, 2013년, 14년 그때였는데 그때 수주를 이미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아마 이건 아직 예측이 안 나왔는데 2007년 정도의 수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선박 자체가 지금 다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은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싹 다 없어질 거잖아요. 뭐로 바뀌는 거죠? 전기차로 싹 다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붙는 건데 우리가 배는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렇죠? 영종도나 이런 데 가야지 배가 보이니까 배는 잘 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조금 멀어지신 것 같은데 배도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일부 오염수를 배출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유럽이라든지 일부 해안에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선박 수주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발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제가 여기서 하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750원에서 최근에 25,000원까지 주가가 열심히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 자체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고 철강석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후판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전가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2년치의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상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저가 수주하는 부분은 일단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선주가 밀리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가 또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대부분 해양 플랜트라든지 육상 플랜트, 석유 시추하는 부분 자체에 굉장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이걸 인도를 안 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유가가 70불을 넘어서서 72불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일단은 사라졌다. 모든 리스크 자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눈치만 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눈치를 채셔서 우리 대우조선해양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1차 목표가 얼마 제시해 주실 건가요? 사실은 목표가를 안 잡고 싶은데요. 목표가를 잡아본다면은 이전에 뭐 고점 언저리 정도로 그냥 쉽게 한번 잡아보고요. 한 4만 원 언저리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이탈가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급 받으면은 월급의 내 수익이 한 10% 정도 그냥 조선주는 계속해서 사서 나중에 한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는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안 잡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26,750원 정도 일단 이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저리 4만 네.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래 기다리셨네요. 윤여민 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일단 좀 저는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 쪽, OTT 쪽 이런 쪽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템베거 종목 중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고포업종에서 많이 좀 종목을 선정해 오다가 일단 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좀 섹터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2분기에 좀 적자가 일어났습니다만 결국 이제 3분기부터 내년까지 좀 실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랑 좀 맺은 컨텐츠 계약건이 좀 3분기 그다음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두 회사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NU랑 이제 엔젠 비즈니 웨이브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글로벌 OTT 관련상 이제 어떤 드라마가 좀 런칭이 된다고 하면 VFX 작업이 좀 많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캡티브 컨텐츠 관련돼서 좀 VFX 좀 수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회사의 어떤 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지금 자회사 지금 스튜디오 U에서 뭐 드라마 3편 그다음에 이제 텐트폴 한 편의 제작을 지금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매출 한 1,000억 정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VFX 투자 때문에 이제 내년에 한 150억 정도 지금 자회사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보다는 좀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이 종목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리스크들이 있겠지만 이건 결국 좀 시간이 좀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좀 2분기에 좀 영업 손실이 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얼만큼 터닝어라운드가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얼만큼 이제 매출이 개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현재 시점이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한 좀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민의 템베거 뉴였습니다.
목표가는 얼마 제시해 주실 건가요? 일단 마음속으로 좀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그래도 정고점 부근인 15,000원 정도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도 50% 이상 제가 높게 잡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최근에 좀 기록했던 최저점이죠. 8,3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0원대에서 9,000원대 사이 지금 잘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과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는요. 추석 특집 힘내라 동학개미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쉬었다 올게요. 해외 주식 투자 아직도 망설이세요? 뉴욕부터 도쿄까지 환경 미디어 그룹이 더 넓은 세상을 연결하는 글로벌 자산 관리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24시간 전하는 생생한 투자 뉴스 환경 글로벌 마켓 환경 특파원들이 당신의 글로벌 자산을 지키고 불립니다. 매글때 뚫는 확실한 분석, 잠들지 않는 투자 뉴스. 환경 글로벌 마켓이 더 넓은 투자의 길을 엽니다. 환경 미디어 그룹. SK가 ESG로 갑니다. 지구가 웃을 수 있는 에너지로 더 깨끗해지길. 사회가 서로의 온기로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으로 더 든든해지길. 오래오래 행복으로 가는 길. SK가 만들어가겠습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SK.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의 투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동학개미 힘내자. 네, 한지원 캐스터 연결해서 종목들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투자 공감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경제TV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채팅방에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당첨되신 분들은 제주 조각공원 입장권을 1인당 4매씩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채팅방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676-0215로 전화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채팅방에서 종목을 신청받았는데요. 채팅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소피앤졸리킴님, 새로운 수소 테마 암모니아 관련주, 지크님께서 암모니아는 화장실에 많은데 화장실 관련주가 뭐요? 라고 써주셨네요. 네, 서종훈님께서는 암모니아, 카프로락탄 만들고 분리정제 안 되는 찌꺼기로 유한비료 만듦,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로 화약 만듦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수소 테마 중 하나로 암모니아 관련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채팅방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뜨거웠는데 서종훈님께서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스타로이드님, 동진세미캠 29,500원에 10%입니다.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 대응 궁금합니다. 네, 동진세미캠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7%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렇게 올라갈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의견 조금 후에 들어보겠고요. 벼룩의 간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LF 26,000원에 2%. 네, 비중은 좀 적지만 손실을 내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은 어떨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좀 더 받아볼게요.
네, 카미오비다님 시즌 가지고 오셨네요. 매수가는 11만 1,400원에 비중 30%입니다. 죽겠어요, 한지원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카미오비다님 시즌을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크시고 매수하신 가격의 반절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고점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물려 계신 것 같거든요.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 시즌에 대한 의견 역시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님 이수학 1% 먹고 팔았네. 잠깐 이성을 잃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빅토르님 골드퍼시픽 2,296원에 10%. 네, 오늘도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받아볼게요. 네, 강력 접착제처럼 철수 책상 위 왕밤빵님, 내 일생에 템버거 한 번이라도 잡아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목들 알려드리려고 템베거 코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선물로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또 10배 가는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운동님 승일 26,030원에 30%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네, 승일 가지고 오셨는데 한운동님께서도 비중도 꽤 있으시고 손실을 내고 계십니다. 6월 이후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준수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그리고 매입 단가가 12,922원에 비중은 해외 지수 연동 ETF 전용 계좌로 20%라고 하시네요. 네, 아까 또 궁금한 점이 왜 끝도 없이 매일 오르기만 하는지 또 언제까지 오를 거라 보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수익률도 현재는 108%인데 200%까지 노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댓글 올려주시면서 채팅방에 계신 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는데 과연 이 종목 2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종목 좀 더 받아봤는데요. 총 6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상담해 주실까요? 네, 사심과 근심이 가득한 채팅창 저희가 양심 있게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희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CJN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죠. ST 바이오 센서가 지금 상장하기 전까지는 대장주였고요. 사실은 좀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로서 그 실적을 좀 증명해 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올해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SD 바이오 센서를 포함해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과 주가는 좀 약간 괴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차트상으로 보는 건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오다가 계속 꺾이는 모습들 지금 한 6만 원대 초반에서 약간 삼중바닥을 좀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11만 원대를 잡으셨다면 아무래도 그 이전에 좀 잡으셨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만 원대를 좀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는 좀 회사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면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11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만 원대는 지금 못 넘어가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회사의 모멘텀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저는 좀 반등 시에 좀 기중 축소하는 모습 그리고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권장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미유비다님 지금 매수가가 꽤 높으신데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우리 윤여민 팀장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준혁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 사실은 CJ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먼저 해주셔서 저는 동진 세미캠 일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힘이 없죠. 이게 추석을 앞두고 그렇죠? 이렇게 물려버리면은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하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 아는 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동진 세미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반도체 이제 전장 아니면 EUV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미국의 삼성전자가 20조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조용했거든요. 도대체 언제 투자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이제 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원래는 이제 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짓게 되면 가장 좋은 공장, 가장 이제 최신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에 짓지는 않아요. 보통은 한국에 짓고, 그 이제 뭐 조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통 외국에 많이 짓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르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뭐 2나노 뭐 공장도 일단은 유럽에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일단 EUV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36,500원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 38,85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전에 가장 쉬운 전략 하나 말씀을 해드린 게 있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딩한다. 언제까지? 38,850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딩하시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즌과 동진세미캠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 들어봤네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좋으신데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요새 말썽나는 카카오라서 걱정이 돼요. 뭐 평생 가져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만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있고, 그래서요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 가져가도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사면 안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매수가 물어보기가 좀 무서운데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요? 16만 7천 원. 아이고, 16만 7천 원이요? 네, 꼭대기에서 사갔고요. 아이고, 더 추가적으로 사시진 않으셨고요? 추가적으로 12만 5천 원에 조금 샀어요. 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40%예요. 비중도 크시고, 일단 뭐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걱정을 하시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강신혁 대표님,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일단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릴 부분은 아까 이제 언급을 해드릴 때 카카오라는 종목은 1등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26개월 정도 있었는데 집에다가 굉장히 쿨하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갔다 올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길래 뭐 캠프 간다라고 생각하고 뭐 2년인데 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봤더니 국방부 시기가 돌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라는 종목을 장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자체가 버티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일단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아까 이제 그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한번 승부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12만 7,500원 돌파하면 일단 추가 매수, 12만 7,500원 돌파하면 일단 추가 매수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15만 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일단 전략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가격권 기준으로 11만 8천원 이탈하면 주가가 한 템포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11만 8천원 안 깨지면은 그 위에서 뭐 흔들든 말든 그거는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1만 8천원이 깨지면은 물량을 한 절반 정도로 다시 줄이세요. 그래서 그 줄인 물량을 밑에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절반을 팔면은 아우 손절했어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박세리 선수도 박세리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나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IMF 때 그때 승리할 때 보면은 골프공이 물 근처에 빠졌는데 그걸 잘 쳐가지고 그때 1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프공이 물 근처에 빠지든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든지 간에 박세리 선수도 그렇고 카카오도 이 역량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만 잘 세우면 당연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가격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손절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11만 8천원에 깨지면 절반의 물량을 그냥 줄이셨다가 밑에서 단기 추세 돌 때 다시 한번 더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아예 장기로 저는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애 군대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평생까지 안 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애들을 그냥 군대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꽤 높으세요. 네. 그리고 비중도 꽤 크고요. 네. 결국에는 뭐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계속해서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중을 더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비중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종목수 몇 종목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주식을 살 때 얼마 정도의 비중을 담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밤에 잠이 올 정도면 괜찮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데 내 주식 비중의 8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밤에 잠이 잘 와. 이 얘기 자체는 카카오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조급함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비중이 지금 40%인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비중이 80%인데 난 잠이 잘 와요. 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1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차트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추석이고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빠지는 구간에 보면 지금 84,000원부터 시작해서 64,000원까지 이렇게 빠지면은 이걸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때의 고점 자체는 벗기면은 위로 돌파를 하면은 다시 그 가격은 싼 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강준혁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인 AS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채팅창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기아를 91,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91,000원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네. 기아가 최근에 들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윤현미 팀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어떨까요?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대를 거의 한 8에서 9개월 정도 지금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보다는 훨씬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이제 매수가보다는 당연히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 좀 상당히 좀 미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아 차에서 지금 기아로 좀 사명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서의 어떤 탈바꿈을 시도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공장에 문 닫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선 이제 모빌리티 포트폴리오가 좀 제대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차가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RV 쪽으로도 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어떤 판매보다는 이제는 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미래차의 어떤 결국은 이제 그런 쪽에 매출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 이 기아가 좀 표방하고 있는 게 뭐냐면 PVV라고 해서 지금 이제 퍼포먼스 비트
빌트 비이클이라고 해서 좀 약간 목적성 있는 좀 어떤 이런 쪽의 좀 차량을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B2B 차량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런 PVV 사업을 통해서 좀 어떤 이런 변화에 좀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후면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나 현대차 같은 이제 종목들이 좀 코스피랠리의 좀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높게 사셨고 좀 비중이 지금 50%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중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좀 답답하지만 좀 기다리시는 좀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전고점인 102,000원을 충분히 벗겨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과의 좀 싸움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다만 성장성은 살아있다,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기아 91,000원, 비중 50%인데 좀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받아보죠. 답답하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KMW 77,500원에 KMW 77,000원에 또 들어가셨어요. 네, 77,500원에요. 고생 너무 많으셨겠어요. 네네. 비중은요? 10%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매수하진 않으셨고요. 네네. 그럼 지금 현재 포트에서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요? 네, 현금 비중이요. 현금 비중 5%? 10%? 5%에서 10% 정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하시고 궁금하실까요? 지금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일부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담 좀 잘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준혁 대표님, KMW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물리셔가지고 한 가지 그냥 말씀해 드리면 다 왔습니다. 다 왔으니까 조금만 이제 한 터널만 지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서 만약에 비중이 많지가 않으시면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원래 이제 KMW가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고 여기 일단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얘가 지금 대장의 역할을 못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다른 종목군들이 좀 먼저 좀 움직이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RFHIC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반면에 KMW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둔합니다. 둔한데 어차피 저는 5G가 지금 제대로 깔려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안 하고 딴 나라들도 지금 5G를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려고 그래도 5G가 돼야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OTT라든지 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도 일단 5G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도 사실은 5G가 돼야 되고요. 메타버스 요즘 제페토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격 진료라든지 원격 의료가 되기 위해서도 일단은 5G가 돼야 되기 때문에 5G 부분의 투자 자체는 일단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일단은 모든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 가지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종목 사실 때 제발 차트를 한 번은 길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한번 길게 보고 KMW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차트를 우리가 길게 보면은 그냥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이런 데서 매수를 많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건 이전에도 저항 받았다라는 게 일단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전에 저항받고 난 다음에 지지받았던 가격권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래서 다 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린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돌려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약간 고민인데요. 이게 지금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을 KMW를 그냥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RFHIC라든지 하는 종목을 그냥 종목을 갈아탈 건지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 기준으로 하나 말씀해 드리면 반등을 해서 만약에 한 46,800
850원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다시금 5G가 시장 안에서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두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제가 5G를 쓰거든요. 휴대폰을 바꾸니까 5G를 무조건 써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5G를 쓰는데 저희 와이프는 4G를 씁니다. 와이프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5G는 5G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빠른 속도의 5G 시대에는 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KMW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답답합니다만은 추세 돌릴 때 단가를 한번 낮추시는 그러한 전략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결국 5G에서 대장주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은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5G를 구현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위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5G를 구현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주파수 할당 부분에 대한 문제도 요즘 다시금 조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예전에 대장이었다고 이번에 대장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MW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기 한국경제TV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종목이 어떤 걸까요? DTR 오토모티브. 네, DTR 오토모티브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예, 예.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고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48,2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48,200원의 비중은 20%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 48,2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언제부터 처음에 매수를 시작하셨을까요? 며칠 전에 샀습니다. 그 자리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자꾸 며칠 내려가네요. 사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재 모멘텀이 출렁여서 정말 궁금하신 분 같습니다. 윤영희 티너님. 네, 저희가 이 관련돼서 한번 종목 상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티너님 어떠신가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을 좀 토대로 좀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좀 맞는 것 같고 지금 전고점 한 51,000원, 51,600원을 좀 찍고 살짝 좀 내려온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지금 매수세는 좋습니다. 지금 기관, 투신, 사모펀드는 계속 좀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좀 외인이라든지 좀 금융투자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매매를 하는 지금 메이저급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살짝 좀 주가가 좀 많이 가라앉은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경영자들이 이제 2세대, 3세대에 좀 들어오면서 좀 M&A를 좀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M&A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동아타이어 관계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미래차의 어떤 이런 좀 트렌드를 통해서 전통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을 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M&A를 좀 실행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두산 공작기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요.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10% 육박하는 알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큰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은 좀 담보가 되었는데 결국 그런 이제 사업의 확장성이 결국 매출로 반영되기 전까지 어떻게 이제 이런 회사를 운영할까에 대한 재무적인 구조에 관해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녹화하러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재무적인 어떤 좀 부담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매수가 왔을 때 혹은 좀 상승했을 때 좀 더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좀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의 매수가가 다가올수록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네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60초 쉬었다가 다시 좀 상담과 전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투자는 계속됩니다. IRAD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대한금속은 1973년 창사 이래 49년 동안 철강 분야에만 전념해온 고강택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대폭으로 늘고 수익성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
남부사업소 확장 이전을 통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면 내년 실적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며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화수소 충전소와 드론과 트럭을 위한 액화수소 탱크는 새로운 매출처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하는 대양금속은 고객이 신뢰하는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전문 제조업체로서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네, 오늘 내일부터 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이후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 업종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하원 휴회가 오는 9월 20일 월요일에 종료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오는 10월 3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합의가 예정돼 4분기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짚어줬습니다. 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은 노후시설의 재건 및 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로와 교량, 전력 인프라, 철도나 대중교통 등의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이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미국 매출이 높은 기계와 통신장비 관련 업종들이 수혜주로 분류된다는 의견 좋습니다. 네, 이어서 KB증권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했고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오히려 전망치가 높아진 종목들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가까워지기 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이후 3분기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들로는 FNF와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등을 대표로 꼽아줬고요. 두 번째로는 2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 후에도 3분기 전망치가 올라간 시장이 동의하는 종목들입니다. 3분기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10월 중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기 전 조정 시 매수로 접근할 종목들을 짚어줬습니다. 코오롱 글로벌과 에코프로비엠 등을 대표로 꼽아줬습니다. 네, 이어서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이벤트들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헝다그룹발 중국 금융시스템 리스크 부각 가능성을 꼽아줬는데요. 이 시스템 리스크로서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한 조정이 발생 시 오히려 매수 대응이 필요한 이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미 연준의 FOMC에 대해서는 대형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것이 없어 투자자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는 상황이고 관망 심리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9월 FOMC보다는 9월과 10월 경제지표 개선을 확인한 후에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오는 미 FOMC를 시작으로 4가지 변수에 주목했는데요.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유예로 커질 수 있다는 디폴트 우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하원 통과와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연준 의장 지명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9월 말까지 경계감을 높이는 변수들 대기 중이라는 측면에서 남아있는 2주간 증시는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질 가능성과 기다림의 미학도 증시를 대처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줬습니다. 참고하시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홍민이었습니다. 네, 다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 추석 선물로 종목 상담 코너를 더 길게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들 또 얼짜 종목들 많이 얻어가셔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 살펴보면요. 아르메수님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종달새님 이 코너 유익해요. 저와 비슷한 종목 가지신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미오비다님, 한지원님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뵈어요. 네, 종목 상담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윤님, 저요 흥구석유 8,000원에 30%입니다. 요즘 유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흥구석유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중도 꽤 있으신데 지금 손실이시네요. 앞으로의 전망 조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 접착제처럼 철수 책상 위 왕밤빵님 또 올라와 계시네요. 종목 상담 또 받나요? 추석 명절 효과. 그리고 꿀토끼님, 동양피스톤 9,800원에 5% 절반 수익 챙기고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보시면 절반 수익을 챙기고 들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동양피스톤 앞으로의 전망 조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서용광님, 기아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네, 살걸 팔걸 안 팔걸님, 오늘 닉네임들이 어렵네요. 지원이 누나, 일양약품 68,100원에 비중 10%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양약품 가지고 오셨는데 도와주세요. 거의 매수가 대비 거의 반절이고요. 현재 주가가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현님께서도 일진 머티리얼즈 85,500원에 도와주세요. 네, 이분도 손실이세요. 네, 지금 손실이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신청해 두시고 계신데 전문가 의견 조금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골든크로스님, 카카오 회초리 좀 맞자. 이유님, 꿈에서 매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매도하려고 한 적 있나요? 네,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리고 이선희님, 아모레지 61,100원에 비중 20% 자꾸 흘러내리네요. 도와주세요. 네, 6월 이후로 아모레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투자 의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종목 상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네, 오늘 채팅창 재밌네요. 현실과 꿈을 오가고 있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어떤 종목 내주셨을까요? 일진 머티리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동박과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에 상당히 좀 불을 뿜었죠.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이제 코스모신 소재 LNF,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서 그렇게 무겁던 포스코 케미칼도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분리박종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움직이고, 뭐 전해질 쪽에서는 첨보까지 지금 사실은 시세가 안 나온 좀 종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알박, 동박 관련돼서 지금 알박도 어떻게 보면 시세가 더 나왔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동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고, 이제 뭐 SKC라든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이제 동박군에 속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한번 뚫고 약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좀 온기가 계속 남아 있다면 이 종목이 좀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어떤 가능성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2차 전지 쪽은 뭐 다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기동 가격이 좀 급등하는 구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계속 좀 기다리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눌린다 하더라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외 증설 계획까지 나오면서 2023년 이후 실적 예상치도 지금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자, 우리 강준혁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다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동양 피스톤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팔고 난 다음에 지금 더 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차트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차트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빠지면은 7,810원 언저리까지 일단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추가 매수 하시려면은 7,800원 위에서 일단은 양봉 형성되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 그리고 그 가격이 이탈이 되면 주간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흥구석유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 종목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종목들이 다 똑같은 종목으로 보입니다만은 어떤 종목은 기관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접근하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개인들 수급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오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기대감으로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흥구석유는 저는 일단은 그 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 가격권을 일단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홀딩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저가 부분을 만약에 추석 이후에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구석유를 또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와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추석 이후로 또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포트라든지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 두 분의 전략과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일단 지금 뭐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8월에 좀 급락이 나왔고 9월 달에 좀 기술적 반등으로 한 3,200선까지 올라온 모습 보였습니다만 다시 좀 하락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지금 3,100선을 계속해서 지지선을 좀 확인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공백이 있다. 결국 이제 지수를 올리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보다는 결국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시세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모아가는 전략, 좀 그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저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좀 그러한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음 섹터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수소 섹터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좀 고포조에 관련돼서는 좀 그런 섹터를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지금 슬슬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이 눌렸던 이제 항공 쪽이라든지 혹은 뭐 여행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섹터들도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스팟 형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 안에 계속해서 급등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담아가면서 이제 뭐 작년에 진단 키트, 올해 백신, 뭐 치료제 관련된 부분의 어떤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시면서 결국 이제 좀 수급이 몰리는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집중 공략을 하시면서 10월 달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의 일단 보수적인 접근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강지호 대표님, 네. 오늘 전반적인 지수도 네. 하락 반전에서 상승 반전, 네. 종목도 그렇고요. 네. 오늘 뭐 조선의 아침 여러 가지 얘기해 네. 주셨습니다. 들어 한 말씀 하시죠. 이게 보통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전략 세우는 거에서 저는 오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한국경제TV에 한 20년 정도 출연한 것 같은데 20년 동안의 어려운 것들 중으로 따지면 오늘이 최고 어려운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드리냐면 사실 이제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의 FOMC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지표 나왔는 걸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뭐 9월 달에 나올지 11월 달에 나올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일단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도 좀 팔아주는 모습들도 일단 있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팔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했었어요. 근데 오늘 중국 시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약간 좀 이게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가장 우리 주식 전문가들이 됐던 애널리스트가 가장 많이 욕을 먹을 때가 언제 욕을 먹냐 하면은 팔자 그랬는데 그 종목 갈 때입니다. 사자 그리고 빠질 때는 차라리 욕을 더 적게 먹는데 팔자 그랬는데 그래서 팔았는데 그 종목이 오르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한 종목군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을 일단 가져가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시장 안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석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수소 섹터가 추석 이후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보다는 저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석 이후에 또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또 다른 종목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 추석에는 조금은 현금 비중을 만드시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니까 기분 좋게 현금 비중 조금 만드신 다음에 추석 이후에 또 강세 보이는 종목으로 또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오늘 전략과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강순혁 대표 그리고 윤여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